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 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 취소를 받고 친고죄가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을 적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체포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합의 전에 체포 구속된 경우에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형사합의 요령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입니다. 가해자가 사건 초반에는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부인할 경우 피해자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적 방어 수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려 혼자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냉정하게 합의 조건을 검토해 피해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제시하도록 하세요. 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겠느냐라고 묻는 식으로 합의금 제시를 피해자가 먼저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가 금액을 먼저 말하게 되면 그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최고 한도가 되어버립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깎으려 할 것이며 반대로 적당하다고 여겨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금액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금 제시는 반드시 가해자 측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고 준비하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노트 같은 판례 검색 사이트나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합의금 및 처벌 예상 수준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협상에서도 더 확실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의에 임할 경우 가해자 역시 더 진지하게 합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핑계로 합의를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가해자는 종종 합의 과정에서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자신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뜻일 뿐, 필요하다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해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해자 역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성사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